맞추러 갈 때 네. 뭐 입고 가야 돼요? 알몸에 가까우면 더 편하신 거 아닌가요? 끔찍한데. 사실 이분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르마니 스타일로 해주세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팔이 쪄서 오는 놈은 있는데 빠져서 오는 놈은 자기 한 번도 못 봤대. 제 것도 아니 항상 좀 원래 는다고 항상. 안녕하십니까, 스티지 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살라비앙카의 최호준 테일러입니다. 네, 양복 사장님. 그래서 오늘은 스투 아카데미 비스포크 스투 입문편을 최호준 사루토 모시고 네. 한번 Q&A 식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비스포크를 처음 하러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네. 네. 거기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을 하고 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보통 손님과 응대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기준을 보고 있거든요. 처음 오시면 이 체촌도 하고 상담도 하고 원단 초이스에 대해서 또 서로 이제 상담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1시간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은 꼭 하셔야 오셔서 기다리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보통 맨 처음 가시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 또 이제 비스포크 스투라는 거는 내 몸 사이즈대로 이 아예 새롭게 그리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수트 이런 사진을 가져가서 보여드리면 도움이 좀 되나요? 평소에 관심 있으시는 그리고 많이 입으시는 그런 패턴이나 소재감을 저한테 이제 제안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빨리 수월하게 원하시는 이제 생각과 맞는 원단을 제가 빨리 찾아드릴 수 있는 거죠.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가격 같은 경우는 수트의 경우 기본 400만 원대로 보시면 되고요. 팬츠는 80에서 90만 원. 그리고 코트는 500만 원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단 선택이나 지금 디테일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이 이제 더 올라갈 수는 있죠. 예. 네. 근데 되게 비싸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저항감이나 아, 이거 너무 비싸요, 뭐 이런 반응 안 들어보셨나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제가 옷을 만들 때 대부분 다 손으로 다 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 벌 하는데 80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나오는 그 양도 정해져 있고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실은 공임에 대한 네. 이제 페이를 하시는 거죠. 근데 뭐 효용에 대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400만 원어치의 가치를 하느냐, 100만 원짜리 수트 입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으로 저는 이제 옷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미싱으로 박는 것보다 좀 더 부드러운 착용감, 그래서 몸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약간씩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착용감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하시고. 그 재봉틀로 봉제를 한 거보다는 사람 몸이 곡선이니까 어려운 커브나 그쵸. 아주 디테일한 각도 같은 경우는 사실 손으로 하는 게 못하는 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손으로 하게 되면은 인체에 가장 가깝게 이제 3차원으로 만들 수 있는 테크닉. 예. 아직까지는 예. 손이 기계보단 낫다. 훨씬. 네, 네. 제가 약간 첨언을 드리자면 비스포크 자켓은요, 누가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아요. 완전 차원이 다르고요. 얼마나 오래 입느냐, 체형만 잘 관리하시면 굉장히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저 이것도 지금 거의 10년째 입고 있는데. 심지어 체중이 좀 몇 킬로씩 왔다 갔다 해도 자기 완전 골격에 맞춰서 재단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수선을 하면은 계속 오래 입을 수 있다. 네, 한마디로 돈값을 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예약을 해서 만나면 네.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모델을 하실 건지 상담을 하고 원단을 고르죠. 네. 같이 원단도 고르고 체촌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만남이 끝나면 그리고 4개월 후에 저는 이제 1차 가봉을 준비해서 오고요. 그리고 1차 가봉이 끝나고 다시 4개월 후에 2차 가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복 갖고 오기 때문에 네. 첫 주문부터 완성복을 받으실 때까지는 총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네. 됩니다. 12개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맞춤에서만 가봉을 2번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번만 가봉을 해도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오더 후에는 도합 8개월. 8개월. 8개월이 걸리고 처음 오더는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진행을 하실 경우고 예, 맞습니다. 예, 유럽에 계시다. 그러면은 기간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계신다. 그러면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죠. 아, 그래요? 이탈리아 계신다고 하면은 뭐 한 달 안에 이제 제가 1차 가봉 준비하고 토탈은 약 어느 3개월 안에 다. 자, 그러면 맞추러 갈 때 네. 뭐 입고 가야 돼요? 수트 입고 가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기본적으로 셔츠랑
바지는 꼭 입고 오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청바지나 티셔츠 입고 오셔도 세초는 가능하지만 편하진 않죠. 제가 작업하기가. 입고 계신 옷의 그런 특성에 따라서 예. 예, 사이즈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날 수 있다. 그 바지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기지 바지, 그죠? 네네네. 양복 원단으로 만든 그런 바지 같은 거. 예. 아니면 오히려 근데 알몸에 가까우면 더 편하신 거 아닌가요? 알몸에 가까우면 더 편하신 거 아닌가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 아니 보면 완전 저 상상만 해도 좀 약간 끔찍한데 첨언을 하자면 처음 오더할 때도 그런데 특히 좀 그 가봉할 때 피팅할 때 아무래도 이제 자켓을 입으셔야 되니까 가봉할 때는 좀 셔츠를 꼭 입으셨으면 좋긴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양복을 입었을 때 피팅을 이제 가늠해서 이제 피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맞춤을 하기 어려운 체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근육 운동을 많이 예, 하시는 근육 분들.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인체가 기본적으로 비율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비율에서 많이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마른 사람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집이 있는 편이 편하신가요? 마른 분들이 작업하기 편하죠. 비율이니까 예. 그러니까 비율이 그냥 일반적인 비율이 제일 맞추긴 편하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은 기성복 사도 되긴 하지. 비율 좋은 분들은 뭐 그지? 그쵸. 그렇긴 해요. 그쵸, 솔직하게. 그렇긴 하지만 비율 좋은 분들도 저한테 오신 분들이 꽤 계세요. 저한테 말씀하실 때도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저는 기성복이 잘 맞아서 굳이 맞춤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이제 살라비앙카의 이런 실루엣이 좋아서 맞습니다라고 하시는 궁금해서 분들이 또, 또 계시거든요. 그러면 근육남이랑 약간 배 나온 아저씨랑 어. 두 분 중에는 어느 분이 더 어렵나요? 역시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은 아, 조금 더 힘듭니다. 예. 배 나온 게 더 낫다. 차라리 예. 왜냐면 서양 그 양복 이제 업계 보면은 이제 다 연세가 드시면 다 배는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양복이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 그렇지. 예, 예. 그리고 단추 다 잠그고 오히려 막 이제 너무 근육남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어디 대회 나갈 것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자켓을 입으면 좀 어색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지나친 역삼각형. 예, 약간 예. 근데 또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본인의 인생의 그 방점을 어디에 두시느냐. 그렇죠. 무게를. 예. 네. 나의 어떤 그 멋있는 근육질의 몸매냐. 수트를 입었을 때 멋있는 몸매냐. 그렇죠? 근데 그건 조금 구분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 뭐. 네. 아마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완전 풀 맞춤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수트를 만들어 주시지 않나라는 상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아르마니 스타일로 해주세요. 바지 가서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내 체형에 맞게. 예, 그런 경우가 많고 사실 이분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르마니를 왜냐면 이제 가까운 가족분이 이제 재단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게 비스포크기 때문에 가능하냐 예. 안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단호하시네. 네. 아르마니 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있는 살라비앙카의 스타일을 판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스타일과 너무 동떨어지거나 무리한 디테일에 대한 요구를 하시면은 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되면은 저도 만족을 못하고 맞아요. 나중에 손님도 만족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도 가장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긴 한데 비스포크 양복이라는 거는 모양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테일러들이 디자인해 놓은 수트를 이제 사는 거다. 내 몸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오뚜꾸띠르 디자이너한테 가서 옷을 맞춰 입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비스포크 수트라는 게. 네. 그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그 실루엣과 세계관과 디자인을 그대로 내 몸에 맞춰서 해 입는 거지. 네, 내가 원하는 걸 그 사람한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약간 덧붙여서 음. 바지 밑단 처리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턴업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수트의 이상적인 디테일이기도 하고요. 턴업이 제일 클래식이라고 보면 되나요? 가장 기본. 예, 맞습니다. 모닝컷이라고 있잖아요. 예. 뒷단이 좀 더 길게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는. 턴업을 해도 모닝컷을 원래는 예. 예. 근데 모닝컷을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원래 기본적으로 하고 계세요. 예, 하는데 이제 턴업이 없는 음. 그런 컷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일하고 배웠을 때 단 한 번도 턴업이 아닌 바지를 본 적이 없어요. 턱시도 빼고. 좀 결론을 내자면 모닝컷은 꼭 해야 된다, 안 해, 뭐 선택이다. 저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은 단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단차가 5mm 정도? 사실은 5mm니까 사실 육안으로는 잘 그렇게 차이를 못 느끼는데 입으면 이제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이거를 수선집에서 뭐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그거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신 그 수선집에 가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걸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분명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화를 나눠 보시고 이 집은 못 하는 것 같으면 아예 부탁을 안 하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기본적으로 비스포크 수트는 비싸니까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차콜 그레이, 네이비 솔리드를 두 개를 이렇게 보통은 처음에 맞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이렇게 네이비 자켓에 회색 바지니까 이걸 두 벌을 맞춰서 교차하면 네 벌이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두 벌 가지고 네 벌 입으면 좋으니까. 예.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네, 수트는 이제 위아래로 같이 이제 한 쌍이고 네. 그 위에 다른 자켓을 입으실 경우에는 소재도 약간 차이가 있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엘레강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는 그렇게 입으시면 또 이게 위아래가 뭐 에이징이라고 그러죠. 예, 낡아가는 속도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너무 자주 그렇게 예, 따로 입으시면. 따로 입으면 가령 뭐 바지는 잘 안 입는데 자켓을 자주 입으면 자켓만 색이 좀 먼저 변한다던가 그렇죠. 예, 아니면 닳는다던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입었을 때 수트 같이 안 보이는 거지. 위에가 다른 색깔처럼 보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트로 입으셨을 때 이제 바지는 낡아 있는데 자켓은 새 거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약간 어색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위아래는 사실은 한 세트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예. 그런 경우는 있겠죠. 뭐 아예 자켓을 하나를 맞추는데 이 원단을 고를 때 바지를 어울리는 원단을 한 두세 개를 한 번에 골라.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지를 바꿔가면서 입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그 수트를 하실 때 바지를 아예 두 벌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간혹 가다가 두 벌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하나만 너무 자주 입고 하나는 안 입지 마시고 두 벌을 이제 번갈아 계속. 가면서 한 벌은 쉬시게 하시고 한 벌 입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에이징이 되게. 네. 이제 수트를 아무래도 전투복처럼 자주 입으시거나 하체가 튼실하셔가지고 특정 부위가 되게 빨리 닳는다. 뭐 이런 분들은 두 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신 네네.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 기본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네, 그랬죠. 무조건 바지를 두 벌씩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길게 입는다는 개념인 것 같아요. 양복을 주로 입으시는 분들이라면 생각해 볼 만한 옵션이다. 하나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체형이 변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이제 10년 동안 입으면서 잠깐 이거를 입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고 예, 어느 정도 수선이 가능한지 이게 이제 체형이 점점 아무래도 남자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살이 찌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늘리거나 뭐 아니면 진짜로 뭐 다이어트에 성공하셔가지고 살이 쪽 빠졌는데 너무 이렇게 좀 여유가 많아. 뭐 어느 정도 수선이 가능한지. 그거를 대비해서 제가 이제 옷을 만들 때 늘 시접을 여유 있게 이제 놓고 이제 재단합니다. 예를 들어 막 20kg, 30kg 이렇게 체중이 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수선은 뭐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게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kg?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수선은 된다. 네. 10kg까지. 네. 근데 그거 나 옛날에 진가? 리베라노 수트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아 내가 다음에 살을 뺏어올 거다라고 그랬더니 팍 웃더니 내가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어? 분명히 1차 가봉, 2차 가봉 때 살이 쪄서 오는 놈은 있는데 빠져서 오는 놈은 자기는 한 번도 못 봤대.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네. 대부분. 진짜 그런가요? 예, 저도 가봉 볼 때 이제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아, 이 여기서 살을 더 빼올 테니까 안 늘려도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알았다고 말씀드리고 늘려서 옵니다. 네. 대부분 잘 맞아요. 그럼. 네, 그럼요. 제 것도 그러면 요번 아니 항상 좀 원래 는다고 항상 시점이 뒤에 이만큼 있는 거예요. 계속 펴도 계속 나오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분들한테 다 권해드릴 수는 없는 그런 영역의 세계이긴 하지만 이렇게 언젠가는 한 번쯤 경험하면 너무 좋고 한 번씩 경험해 보시면 좀 아주 즐거운 경험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살라비앙카 최효준 사르토님의 비스포크 수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인페어에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그랬나 내가. 유인페어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